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자,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라고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방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공조본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됐다라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0시를 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내란 수괴 혐의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은 거부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는 오염된 얘기고, 그다음에 민주당 측의 변호인단이 처음 들어가서 경찰청장이라든지 내지는 거기 지금 군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오염된 그런 어떤 정보를 주입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검찰의 공수장에 적시를 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거기 공수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도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공수장 거기 적시된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자,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과연 법원에서 혐의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일단은 체포영장이든 뭐 구속영장이든 간에 이것들 이제 내기 위해서는, 영장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혐의가 인정돼야 되겠죠. 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다가 지금 출국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응하지 않은 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건데, 그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탄핵소추 재판을 먼저 하자, 탄핵소추 재판이 먼저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시 계엄 관계자들과 장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군 당국 내지는 경찰 당국과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범죄가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거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할지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갔다, 그랬을 때 이 관저에 진입을 할 수 있는가? 여기가 이제 군사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그 장의 허락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꼭 반드시 체포를 한다거나 내지는 구속을 해야만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법카로
여러 번 나오라고 출두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 내지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드러난 사실들 그리고 또 그 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증거들 이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실은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그 수사기관에 나간다 하더라도 묵비권이라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체포영장을 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상당히 이제 궁금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들은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수괴 건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윤갑근 변호사라든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금 변호인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소환이다. 적법한 소환이 아니다. 따라서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얘기 그러니까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 이거를 그대로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공수처의 소환 요구는 불법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하나의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밤 0시를 기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 등등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고요. 자, 3번 소환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지금 이쪽의 얘기입니다. 지금 공조본이라고 그러죠. 공수처 공조본의 입장인데요. 여기서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사유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내줄 것이냐라는 것을 따질 때 과연 이 공조본에서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과연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혐의 이것이 인정되느냐. 세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네 번째,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경호의 문제, 국가 위신의 문제, 그다음에 반드시 체포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 등등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은 기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긴급하게 전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공유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